오래된 물건을 넣어둔 상자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커다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혀 바닥에다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옛날 청구서들, 취소된 수표들,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온 카드들, 이런 잡동사니들을 왜 전부 보관해 두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구깃구깃 다 해진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퀸시티 제관회사. 난 명함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엔 빛바랜 잉크로 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9살 때였습니다. 나는 유행하는 잡지들을 집어넣은 낡아빠진 가죽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 스프링필드의 춥고 축축한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은 누더기 옷들은 두 치수나 큰 옷이었고 가방 무게 때문에 칼라가 가방 쪽으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발을 디뎌 보도 위에 물 웅덩이를 건넜습니다. 신발 밑창에 깔아놓은 마분지를 더 이상 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잡지를 파는 일은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형제 중에 하나였던 나. 엄마는 내가 5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나와 두 동생을 고아원에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노숙하는 신세를 면하게 하려고 서너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가게에 도움을 주고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구두 줍기, 배품 수집, 고철 조각들을 모아 무게를 달아 파는 일 등. 나는 주로 잡지를 팔았습니다. 난 규칙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근처 나이트클럽 주위를 서성이며 혹시 좋은 건수라도 없을까 하고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나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봐 꼬마야, 너 그 가방 속에 있는 잡지가 모두 몇 권이냐? 나는 그것들을 다 세었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뻐기면서 그 잡지들을 몽땅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한 주일은 돈벌이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나는 내가 늘 다니는 길을 한 바퀴 돌다가 이발소에 들렀습니다. 어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눈이 와야 더 멋진 축일이 되는 듯이 말입니다. 눈이 온다 해도 우리 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12시를 알리는 경적 소리를 듣고 코카콜라 병 만드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꽤 괜찮은 성적이 적힌 학교 성적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란 그 성적표를 보여주고 공짜로 콜라를 한 병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거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나이 많은 웰주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과자 그릇에서 과자를 몇 개 집어주었습니다. 과자와 콜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점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클레이 거리에 있는 컨시티 제관 회사로 갔습니다. 사장인 레이더 씨는 항상 나를 공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직공들에게 어떤 잡지든지 사볼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놀렸습니다. 얘 지미야, 이리 와서 여기 비단 안감을 댄 관 안으로 들어가 한숨 자고 가라. 비 맞은 개처럼 빗물을 털어내며 나는 레이더 씨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를 쑥 훑어보더니 부르르 떨고 있는 나를 난로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 신발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미야, 내 신발 밑창 좀 보자꾸나. 깡충깡충 한 발짝씩 번갈아 뛰며 나는 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야 어디 걸어 다닐 수 있겠니? 따라오렴. 그는 내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나를 휙 끌어 자신의 픽업 트럭에 태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는 구두가게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점원이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고로 멋진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옥스포트 단화 한 켤레를 골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구두를 신고서니 내 키가 3미터나 더 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레이더 씨가 말했습니다. 기왕이면 새 양말도 한 켤레 주시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발의 촉감을 느끼며 나는 픽업 트럭에 올랐고 레이더 씨는 나를 다시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껏 내게 이렇게 잘 대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웰주 부인도, 코카콜라 회사 사람들도,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 내 잡지를 몽땅 사주었던 그 통 큰 아저씨까지도 레이더 씨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 도움을 베푼 것입니다. 나는 뭔가 말을 하려다 눈물을 못 참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울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방에 달린 끈을 만지작거리며 사무실 안에 서 있는데 레이더 씨가 명함을 하나 꺼내 그 위에다 뭔가를 쓰더니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9살이 되도록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나 어렸기에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명함을 손에 꼭 움켜쥔 채 작별 인사를 하고 추운 겨울의 밤거리로 다시 나섰습니다. 거리는 몹시 추웠지만 나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어쨌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당장 그의 크리스마스는 아니라 해도 또 그 다음 해까지 아닐지 몰라도 레이더 씨와 같은 분들이 세상에 있는 한 희망은 있었습니다. 친절과 사랑이 있기에 친절과 사랑이 언제나 영향을 미쳐 세상을 변화시킬 테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나는 레이더 씨의 명함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 명함은 낡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명함에 적혀 있던 그 말은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 왔습니다. 남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어라. 아멘. 평화를 빕니다.